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 하나하나가 과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믿고 먹고 있는 그 음식이 가장 무서운 암살자처럼 우리의 몸을 천천히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몸을 지키고자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췌장을 약화시키며 수명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음식이 다름 아닌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과일이라면요? 당신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고 절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을 챙기려는 시점에 어떤 전문가는 이게 좋다 하고 다른 전문가는 저게 위험하다 합니다. TV에서는 한 음식을 기적의 음식이라고 소개하고 다음날 신문에서는 그 음식이 독이라고 경고하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헷갈리고 지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몸에 좋다던 것들을 믿고 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가 너무도 무거웠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술, 담배 한 번 입에 대지 않았고 건강을 챙기며 살아왔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진단을 받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자책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착한 얼굴을 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과일,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40년 동안 노인 건강만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오해숙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었고 40년 넘게 어르신의 식생활과 건강만을 연구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숨겨진 위험과 기회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식탁에서 제거해야 할 독이 되는 과일 3가지와 반대로 꼭 챙겨 먹어야 할 보약 과일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4번째 보약 과일은 제가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해온 비장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놓치신다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 지금 이 선택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과일은 너무도 친숙한 바나나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아니 박사님, 바나나가 얼마나 좋은 과일인데요? 변비에도 좋고 기운 없을 때도 최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효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효능이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매우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과육은 말하자면 자연산 설탕 덩어리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솟구쳐 오릅니다. 그 순간 췌장은 경고음을 울리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젊을 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축적됩니다. 그 결과는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 즉 부정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그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최철수 어르신, 올해 79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새참으로 바나나 2개를 드셨습니다. 몇십 년 된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과 심부전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병상에서 어르신은 오열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 잘 챙겨보자고 바나나 먹은 게 죄냐며
다행히 바나나를 완전히 끊고 치료를 받으신 후 심장 기능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번째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겉은 새콤달콤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건강을 망치는 은밀한 유혹, 포도입니다. 포도는 그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참 먹기 좋지요.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서 한 송이 먹기 시작하면 손이 멈추질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먹기 쉬움과 달콤함이 큰 위험이 됩니다. 포도는 당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고속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인슐린은 과잉으로 분비되고 이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포도를 과하게 먹을 경우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몸 안에서 다량으로 생성되는데 이 요산은 관절에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흔히 통풍은 고기나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만 생긴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발견한 의외의 주범, 바로 달콤한 과일, 특히 포도였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배를 모는 이길 선장님, 67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발가락 통증에 몇 달간 조업을 중단하셔야 했죠. 밤마다 마디마디가 찢어지는 듯 아파 비명조차 삼키며 참으셨다고 합니다. 박사님, 전 생선만 먹었지 고기 입에도 안 댔습니다. 왜 이런 병이 제게 온 걸까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선장님은 매일 밤 출항 전 피로를 풀기 위해 포도 한 송이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통풍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반신반의하면서도 포도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 그 끔찍했던 통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과일 한 송이에 내 다리 하나 날릴 뻔했다며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시지만 그때의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하셨습니다. 특히 건포도처럼 수분이 날아가고 당분만 농축된 형태는 훨씬 더 위험하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입니다. 여름이면 생각나는 청량함의 상징, 수박입니다. 덥고 지친 날, 수박 한 조각은 꿀맛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수박이 가진 당분, 과당이 문제입니다. 이 과당은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당과 달리 몸에서 매우 교묘하게 작용하는 독특한 당분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되며 과하게 들어오면 간은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해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은 지방간의 원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당은 뇌의 포만감 신호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는 점입니다. 밥은 먹으면 배부르단 느낌이 오지만 과당은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먹고도 허기가 가시지 않고 다른 간식까지 더 먹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작년에 진료한 고은숙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가족들과 수박을 먹다 남은 반통을 아까워서 혼자 드셨다 합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메스꺼움과 땀,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과도한 과당 섭취로 인한 급성 위장 반응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님은 수박을 볼 때마다 이게 과일이 아니라 내 몸을 위협했던 무기였다고 표현하십니다. 시원하다, 아깝다는 감정 하나로 시작된 습관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식탁 위의 적, 피해야 할 과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를 다시 젊고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를 지금부터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혈관을 청소해주는 자연의 선물,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로 착각하시지만 엄연히 과일이며 신이 내린 과일이라 불릴 만큼 완벽한 식품입니다. 일반 과일처럼 당분이 거의 없어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대신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속 기름때를 부드럽게 녹여내고 딱딱해진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보카도는 말 그대로 혈관 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까워 당뇨병 환자에게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유일한 과일입니다. 교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김정호 선생님, 75이셨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셔도 혈압과 수치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 반 개만 추가해 보세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은 안정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선생님은 수십 년간 먹은 약보다 아보카도 반 개가 더 큰 효과를 냈다며 제 손을 꼭 잡고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뇌를 깨우는 보라빛의 보석, 블루베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험 많으시죠?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뇌세포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 저하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서울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시던 윤혜진 어머님, 70이셨습니다. 언젠가부터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고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대화조차 버거워지며 사람을 멀리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위해 따님이 제안한 것이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매일 요거트에 섞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님은 놀랍게도 예전의 또렷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독서 모임도 다시 다니시고 주변에 블루베리 전도사가 되셨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뇌 건강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보약 과일은 면역력을 지키는 녹색 갑옷, 키위입니다. 키위 한 알에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2배가 넘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속 면역세포를 강화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사로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계절 변화에 약하신 어르신들에게 키위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박상철 사장님, 65이셨습니다. 겨울이면 늘 감기를 달고 살았고 작은 감기 하나도 폐렴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하루에 키위 한 알 가능하다면 껍질째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장님은 수십만 원짜리 보약보다 이 키위 한 알이 훨씬 낫다며 겨울이 두렵지 않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보약 과일. 그동안 제가 숨겨두었던 비장의 무기, 바로 인슐린을 돕는 자몽입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진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천연 물질입니다. 이는 적은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췌장에 휴식을 주는 고마운 기능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혈압약, 고지혈증약 등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의 혈중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진료를 받으셨던 한 환자분이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자몽 주스를 마셨다가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어지럼증으로 실신하셨습니다. 따라서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자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지만 자몽을 드시기 전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보약 과일들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120%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5가지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대를 지키는 것. 많은 분들이 과일을 식후 디저트처럼 드시지만 사실 과일은 식사 후보다 식사 전에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식사 30분일 시간 전에 과일을 드시면 그 안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른 음식에 방해받지 않고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현명한 장보기가 시작입니다. 좋은 과일을 고르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껍질이 녹색에서 진한 갈색으로 변해가며 꼭지 부분이 살짝 눌릴 정도로 부드러워졌을 때가 가장 먹기 좋습니다. 키위는 손에 쥐었을 때 균일하게 말랑한 느낌이 나는 것이 잘 익은 것이고, 블루베리는 표면에 희뿌연 가루가분가 골고루 묻어 있어야 신선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건강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셋째,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십시오. 혼자 먹는 것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흡수율을 결정짓습니다. 블루베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과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보카도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함께 먹으면 뼈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키위는 철분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빈혈 예방에 더욱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넷째,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도 있습니다. 과일을 우유나 떡, 빵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과일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유 속 카제인이나 밀가루의 글루텐은 항산화 성분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과일은 단독으로 혹은 앞서 소개한 짝꿍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올바른 보관과 손질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덜 익은 상태에서 실온에 며칠 두었다가 적당히 말랑해졌을 때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식초물에 잠깐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냉동 보관하면 농약 걱정도 줄고 영양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컵에 담은 혈관 청소 주스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반컵, 잘 익은 아보카도 12개, 키위 반개, 그리고 물 반컵. 이 모든 것을 믹서기에 넣고 1분만 갈아주십시오. 어떤 감미료도 필요 없습니다. 자연의 맛만으로도 충분히 고소하고 상큼합니다. 이 한 잔이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깨워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단 것을 끊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단맛의 유혹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믿었던 그때 논문을 쓰다가 출출하면 밥 대신 과일을 먹던 저였습니다. 그 결과 당뇨 직전 혈당 수치, 지방간, 만성 피로, 의사로서 자괴감에 빠졌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과일 섭취를 포함한 식단 전반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원칙들로 식단을 바꾸었을 때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6개월 후 지방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제 또래는 물론 50대보다도 더 건강한 혈관과 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3일만 오늘 말씀드린 독이 되는 과일과 가공 설탕을 완전히 끊어보십시오. 처음엔 어렵지만 3일이 지나면 놀랍도록 혀의 감각이 살아나고 블루베리 하나, 키위 한 조각이 설탕보다 훨씬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단 것이 당기더라도 가짜 간식이 아닌 보약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해 보세요. 그저 냉장고 안에 채워진 것이 바뀌었을 뿐인데 여러분의 식욕과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우리는 종종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역시 피해자였고 회복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용기 있는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꼭 공유 버튼을 눌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꾸는 과일 한 조각, 그 선택이 여러분의 다음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시 청춘을 전하는 의학 박사 오영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